TV쇼에 제보된 이상한 목소리, 야외 방송 도중 일어난 기묘한 일들, 심지어는 게임 방송에까지. 그저 우연이라기엔 소름 돋는 방송 사고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뉴스의 날씨 코너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날씨를 알려주는 직업 기상캐스터. 방송인의 전문성과 화면성 매력을 동시에 갖춘 포지션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기상캐스터가 극중 주연급 악역으로 등장하면서 이 직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조직적인 방관이 맞물린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직장 조직 문화의 민낯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례로 남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암시하는 듯한 순간이 일본 지역 방송국의 날씨 예보 코너에서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평소처럼 날씨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의 실시간 거리 전경 화면이 화면에 나오는 순간 新庄市の様子です。今日は曇り空となりましたが、明日は天気が回復し晴れるでしょう。では今日の県内の気温を振り返ります。日中はこれより高くなりませんでした。寒気が流れ込んだ影響です。では今日の雲の動きを衛星画像で振り返ります。5回に失礼しました。ではニュースを続けます。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연습을 했던 대사 화면과 실제 송출된 화면이 달라 당황한 것 같다는 의견, 내부에서의 괴롭힘 혹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견. 그녀는 이후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압박감 속에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예보 너머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MC 타모리 씨의 유쾌한 입담과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은 인기 장수 프로그램 와라떼 이이토모. 1982년부터 무려 31년 동안 평일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전설적인 쇼였습니다.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생방송 중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도 숱하게 존재합니다. 어느 날 방송국 제작진 앞으로 익명의 시청자가 보낸 CD가 도착합니다. 동봉된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수의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흥미를 느끼고 해당 CD를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재생해 보기로 합니다. 처음엔 멜로디도 무난하고 익숙한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갑자기 약 10초간 정적이 이어지더니 기묘한 멜로디와 함께 흐느끼는 듯한 음성이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도 순간 말을 잃고 스튜디오는 묘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CDを추후 수십 년이 지난 후 오컬트 커뮤니티에서는 CD의 후반부에 나왔던 기묘한 소리가 한 가수의 앨범에 수록된 곡의 후반부랑 거의 똑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CD 제작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삽입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보자의 장난이었을까요? 이 CD 사건의 진상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방송을 시청했던 네티즌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무심코 들여다보는 거울. 하지만 거울을 둘러싼 괴담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특히 거울 속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으스스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일본의 대형 방송사에서 평일 낮에 방송되는 인기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히루난데스. 2021년 6월 15일 당시 방송에서는 편리한 생활 아이템을 소개하는 코너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보다 편하게 도와주는 다기능 세면대. 한 여성 게스트가 이 세면대를 직접 체험하며 메이크업 시연을 하는 장면. 그러나 이때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던 몇몇 시청자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은 자신의 얼굴을 두드리는 척하며 블루투스 화장 기법을 시연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거울 속 모습은 실제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현실의 움직임과는 맞지 않게 한 땀 한 땀 부드럽게 레이어링하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과 현실의 움직임이 맞지 않는 상황. 한때 일본에서는 거울을 이용한 주작 심령 영상들이 인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낮 시간대 일반 주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주작이나 가짜 영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고 거울 속에 비친 건 과연 진짜 그녀였을까 소름 돋는 해석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울 속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맞을까요? 2017년 한 회차분에서는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빵집 앞에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멀리서 남자가 다가옵니다. 뭔가 정상적인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보조 MC가 자리를 재빨리 벗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스튜디오 측 MC들은 이게 대본상에 예정되어 있던 순간인지 돌발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멍하니 있습니다. 2020년 6월 일본 도쿄 한창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시기 신주쿠의 번화가에서는 리포터가 생중계 뉴스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리포터는 거리의 분위기와 방역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니초메는 성소수자 문화의 중심지이자 일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메카로 알려진 거리입니다. 말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모두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던 시기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 행동이 방송가를 향한 불만의 표출이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해안 도시를 집어삼키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함께 일본 동북 지역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됩니다. 이 재해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만 명을 고향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재앙의 상처는 단지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과 같은 단어들은 이후 수년간 일본인들 사이에서 공연히 말해선 안 되는 금기어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한 지역 정보 프로그램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날 지역 와이드쇼에서 동북지방 아키타현 특산물을 소개하고 퀴즈 정답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코너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퀴즈 당첨자의 이름이 화면에 띄어진 순간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이름 칸에는 분명 세슘상이라는 단어가 실제 사람의 이름 대신 입력돼 있었던 것입니다. 세슘은 방사능 원소 중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대량 유출된 핵물질입니다. 특히 쌀과 같은 농산물에 이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일본 국민들을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고 있던 시기였기에 그 충격은 컸습니다. 이 장면은 무려 23초간 방송을 타며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졌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한 진행자는 잘못된 화면이 송출되어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방송은 나간 뒤였습니다. 여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난 피해자를 조롱한 거다, 의도적인 풍자다. 일부 시청자는 이를 동북지방 농산물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키타현 당국은 지역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며 정식 항의문을 제출했고 프로그램의 스폰서였던 20여 개의 기업은 협찬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방송국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자막 담당자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全くその時はそれが親に出るとは思ってもいませんでしたし、ちょっとしたふざけ、もう半ありましたし、それで思いついたことをボボッと文章に入れてしまっただけ。会社の中の人たちとかこうしてやろうとかっていう気持ちは全くなかったです。あの時はまさか出ると思ってなかったですし、すぐに差し替える。 이 해명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납득이 갔을지도 모르겠으나 왜 하필 세슘이라는 단어를 썼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방송국 측은 해당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섭니다. 하지만 수상한 쌀 세슘씨라는 말은
당시 피해자와 국민들의 고통을 건드리는 최악의 표현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일본 방송사고 역사상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컸던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공영방송의 책임과 표현의 무게에 대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생방송은 실시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가장 취약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지금처럼 보안이나 통제가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돌발 사건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기치 못한 장면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 현대에 들어서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중심의 스트리밍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대형 방송국과는 달리 경비나 보안이 간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22년 8월 일본의 유명 유튜버 히카킨 씨는 게임 이벤트 참가 중 기묘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해당 이벤트는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수많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던 도중 우산을 쓴 정체불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ウサギの色がチームの色。四隅の配置が。はじめまして僕、世界一かっこいい男。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히카킨 씨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으로 당황한 그 당시 행사장 측은 민간 보안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남성이 어떻게 그 모든 경계를 뚫고 무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 사건의 피해자가 발견된 가류산 한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현장 생중계 영상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 천천히 흘러가던 뉴스 영상.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今日の捜索は午後5時で終了し、私の後ろに張られていた規制線も現在は解かれていま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처음엔 단순한 잡음인 것 같았던 소리. 그러나 당시 뉴스를 보던 시청자들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고이 이따 갔다. 조용히 방송에 섞여 흘러들어간 이 한마디. 그녀의 억울함이 담긴 단 한마디의 외침이 전파를 타고 우리에게 도달한 건 아니었을까요? 2007년 3월 일본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6규모의 강진을 다룬 뉴스 속보에서 현지 주민인 나에야마라는 남성과 통화를 연결해 지진 당시 상황을 묻고 있었습니다. 苗山さん、はい、地震のこの震度最大震度6強を観測しましたけれども、はい、地震が起きた時どちら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今日は休みなもんですから家にいたんですが、ご自宅にいらっしゃった。はい、ご自宅の1階ですか2階ですか？ 2階です。 2階。 はい。 처음에는 여느 재난 뉴스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40대에서 50대쯤으로 보이는 다소 침착하면서도 중후한 톤의 일반적인 중년 남성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それについてはもう機能的にはもしもし。はい。引き続き苗山さんでしょうか？はい。もしもし。はい。電話の方変わられましたですか？いえ、変わっておりません。苗山さんですね。今も信号機の停電などは確認、停電によって信号機が例えば止まってたりというようなことはあるでしょうか？いかがですか？復旧しております。復旧していますか？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情報収集の途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뚝 끊기더니 다음에 들려온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 もしもし。はい。もしもし。はい。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고 기계적으로 딱딱하며 차가웠습니다. 아나운서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장면이 마치 방송 전파를 조종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의 개입처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나에야마라는 남자가 인터뷰 도중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전파가 끊기고 전혀 다른 음성으로 바뀐다는 건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는 그날 방송에서 원전에 얽힌 중대한 내부 정보를 은연중에 흘리려 했던 걸까요? 공교롭게도 당시 지진이 발생한 지역 근처에는 시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1호기 원자로는 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달 운행이 갑작스럽게 중지됩니다.
그와의 통화 중에도 그런 사태가 되면 비상발전도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한 그 순간 전화는 또 끊기고 이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정황은 무언가가 개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정보를 흘리려던 기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인터뷰 사건도 그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경고였던 걸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